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부의 사다리입니다. 네, 오늘은 4월 27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SK케미칼 별로 이렇게 오늘도 좋지 않은 날이었습니다. 일단은 시초가 12만 2천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. 종가도 12만 2천 원으로 끝났습니다. 사실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12만 6천 원 이상 위로 마감을 해줘도 사실은 단기 반등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. 일단은 자사주 매입도 만주를 다 했고,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탈출 러시, 오늘 또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. 아마 수수료를 떼고 세금을 떼고 일부 들어왔을 텐데요. 일단 개인들의 탈출 러시들이 이뤄지면서 오늘 12만 2천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한 가지 더 안타까웠다는 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기술적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. 사실은 자사주 매입도 제가 장중에 봤거든요. 근데 사실은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주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은 정확하게는 뭐 결국에 기업만 알겠지만 주가 부양의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. 자사주를 사실은 매도 호가를 먹으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. 매수 호가에 걸어놓고 먹더라고요.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장중에 한 2,000주가 한꺼번에 IBK 투자증권에서 매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. 오늘 특히나 보면은 IBK 쪽 투자증권에서 대량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요. 장중에 2,000주 매도가 뜨길래 갑자기 SK증권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호가에 하단에 이제 보통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호가로 매도 호가를 먹으면은 빨간불로 나오고, 또 그다음에 매수 호가로 이제 매도가 되면 이제 파란불이 뜨죠. 그러니까 결국에 시장가로 매수하면은 빨간불, 시장가로 매도하면은 파란불. 근데 IBK 갑자기 이제 밑에 2,000주가 똑하니 있길래 이거 왠지 느낌상 자사주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딱 그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싹 봤는데 SK증권이었더라고요. 그러니까 결국에 매수 호가 우측 하단에 보여져 있는 이 매물대 물량에서 매수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그냥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테마주나 세력주들이 이제 펌핑을 할 때는 사실은 매수 잔량보다는 매도 잔량이 훨씬 많습니다. 좌측에 매도 잔량이 많고 그 물량들을 잡아 먹으면서 어떤 거래량을 폭증시키고,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의 물량을 다 털어버리면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고, 통상적으로 주가가 급락할 때는 매도 호가는 싹 사라지고 매수 호가, 매수 잔량들이 무한정으로 늘어났다가 결국에는 이 매수벽도 수수수수 후두둑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요.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단타 칠 때 보통 매수 호가보다는 매도 호가가 많은 종목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. 그리고 그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요.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 SK증권은 뭐 공매도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크게 어떤 주가의 상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, 밑에 걸어놓고 기다리는 거죠. 매수 전량 쌓아놓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그러면 그러니까 아마 바로 그 호가 한 호가 아래 한 호가 위 딱 거기에 걸어놓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매도 호가 12만 뭐 13만 원이고 그 아래가 12만 9,500원이다. 그럼 사실은 자사주를 매입할 때 13만 원으로 사야 돼요.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죠. 그래서 매도 잔량을 다 먹고 그 다음 호가 13만 500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3만 원이면은 12만 9,500원에 걸어 놓는 거예요. 그리고 누가 팔면 그거 먹는 겁니다. 의미가 있겠습니까? 주가 오르는데 전혀 도움 안 되고, 뭐 부양의 의미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이 물량을 뭐 SK증권이 뭐 하루에 뭐 10만 주, 100만 주, 오늘 이제 보통 거래량이 10만 주 미만인데 뭐 5만 주씩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만 주입니다. 만 주 갖고 그러면 보통 전체 거래량의 한 13%, 15% 갖고 주가를 어떤 부양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죠. 네,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미 50%가 넘는 현재 지금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.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 끝나도 주가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 않아요. 네. 그냥 뭐 일단 규모도 워낙 작고 뭐 500억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뭐 시가총액 2천억짜리도 막 뭐 한 300억, 400억씩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2조 넘는 기업이 500억 정도의 뭐 매수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. 왜냐하면은 뭐
최대 주주인 SK 디스커버리가 뭐 지분을 50% 이상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네,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시장은 시초가는 안 좋았습니다. 시작은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종가는 시가보다 위로 마감을 했습니다.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은 어제 나스닥이 4% 가까이 빠졌는데요. 이런 이 시가보다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사실은 오늘 더 밀리고 내일 이런 모습이 나왔어야 돼요. 지금 장이 오늘 만약에 단기 반등을 하려면 오늘은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. 이렇게 내일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해줬어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더 밑에서 빠져서. 네,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깨버리면서 오늘은 거의 1월 달 수준으로 내려가고 내일 2550가 50 정도 뭐 이렇게 쭉쭉 빠지면서 빠졌다가 빗꼬리를 달고 올라와 줘야 소위 말해서 신용융자도 털리고 그다음에 반대 매매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통 반대 매매가 나오면 결국에 그 물량 받는 것들은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입니다. 개인의 반대 매매를 개인이 받지는 않거든요. 그러면은 단기 어떤 기술적으로 바닥으로 보고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데 오늘같이 좀 하락이 어제 미국이 많이 나왔으니까 같이 많이 나왔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오지 않으면서 사실은 조금 하락이나 하방 완만한 하방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연기금이 다시 천주 매도했습니다. 연기금이 어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. 오늘 매도가 나왔고 뭐 기관은 금투가 천주 정도 순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이 3,800주 순매수했습니다. 네, 뭐 거의 뭐 거래량이 없죠. 거래량이 5만주, 네, 4만주, 5만주. 뭐 다만 뭐 오늘 공매도 안 나왔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안 나온 거는 그냥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공매도를 굳이 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뭐 과거에도 이런 0.85% 나왔는데 바로 그리고 다시 많이 나왔어요. 만약에 이런 매매 비중, 공매도의 비중이 점점 계속 1%, 2% 미만이라고 하면은 유의미한 공매도량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단발성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크게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. 지금 보게 되면은 대차 잔고도 2만 주가 줄긴 줄었습니다. 그래서 64만 주까지 내려왔는데요. 뭐 사실은 지금 아마 거의 1년 사이에 거의 최대치이지 않을까? 작년 8월 달에 주가가 가장 높았으니까 7월 1일부터 주회를 해보면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공매도 물량이 과거에 50만 주, 네, 10월에 50만 주 정도 가장 적었고 40만 주, 30만 주, 네, 7월 달에 훨씬 적었죠. 네, 이렇게 주가가 좀 그때 아마 8월 달에 아마 메트리카 파트너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단기 반등했던 시점인 것 같은데요. 공매도가 30만 주까지도 떨어져도 사실은 뭐 크게 의미 없는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주가가 당연히 빠졌기 때문에 공매도 대차 잔고 금액은 적습니다. 주가가 만약에 작년 7월 1일 수준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더 훨씬 많았겠죠. 그래서 일단은 뭐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건 당연히 좋은 거고 공매도도 줄어드는 건 좋은 거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연기금의 움직임이 전혀 없고 사실은 SK케미칼의 모기업인 SK 디스커버리는 연기금이 그래도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. 네, 아니 일방향적으로 나가진 않고요.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사실은 주가도 아마 하락폭이 더 낮을 거예요. 요즘 마이너스 55%잖아요. 케미칼은 마이너스 60%입니다. 이게 웃긴 게 디스커버리는 케미칼의 지주회사였고 그래서 SK케미칼이 자회사 100% 갖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니까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같이 올랐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쫙쫙 둘이 같이 빠졌는데 디스커버리는 심지어 완전 지주회사입니다. 특별한 개별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요. 그렇다고 해서 주 SK처럼 어떤 투자형 지주회사도 아닙니다. 그냥 지주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디스커버리는 5%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5%의 차이가 사실 상승으로 보면 거의 10%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심지어 케미칼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회사인 디스커버리보다 하락률이 더 크다.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이 수급적으로 확연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. 그래서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연기금이 과거에 이 하락을 오랫동안 하던 시절에 매입했던 그 매입 금액이 다시 반등이 올 때까지는
케미칼은 좀 한동안 깊은 좀 터널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뭐 혹자들은 뭐 9만 원 간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제 영상 초기에 아마 어떤 좀 개념이 없으신 분이 주가가 막 이쯤 되었던 것 같은데 뭐 갭 메꾸러 간다. 갭 메꾸러 간다. 그럼 갭을 메꿨으면 다시 올라가야죠.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. 뭐 갭을 왜 메꾸러 가요? 갭은 그냥 말하기 좋아서 그러는 거고 사실은 이 시점에 갭으로 뛰었을 때 매수했던 이유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때 때문에 이때 갭으로 올렸던 주체들이 이미 다 여기 다 털었어요. 네, 개인들만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의 어떤 이평선들을 보고 뭐 9만 원 간다, 7만 원 간다, 뭐 6만 원 간다. 네,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. 뭐 그러면 결국에 그러면 주가가 다시 뭐 회귀해서 8만 원 간다라고 하면 그게 또 말이 될까요? 사실 그것도 말도 안 되죠. 네, 일단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나 뭐 커뮤니티나 뭐 종토방이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는 분들 괜히 어떤 불안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도 작년 1Q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물량을 일부 축소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작년 1분기보다 안 좋다? 그 말은 말이 안 되죠. 왜냐면은 PPS 사업본부도 매각을 했고,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도 잘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코폴리에스터도 증설 완료했다고 하는데 연결 말고 별도 영업이익으로 작년 1분기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이 기업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긴 맞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어떤 뭐 물량을 줄이든 아니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ESG 경영이나 탄소 중립 쪽 시대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홀딩을 하든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